보상금. 소득 구분은 근로기간 중에 내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았으면 근로소득, 퇴직한 후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았으면 기타소득, 이렇게 소득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 중에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도에 내가 6월까지 근무를 했고요. 이때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3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7월부터는 내가 이제 퇴사한 그 퇴사자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 더 이상 이제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이때 7월달에 퇴직을 해서 퇴직한 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또 300만원이에요. 이랬을 때는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된 거 500만원 다 비과세 해줄 거고 기타 소득으로 구분된 거 500만원 다 비과세 해줄 거냐? 이건 아니에요. 연애 500만원이라는 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다 합쳐서 연애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순서상 근로소득이 먼저고 기타 소득이 그 이후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근무할 때 받은 거고 이거는 퇴직한 후에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가 근로소득이 먼저일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직무발명 보상금 중에서 비과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비과세를 해주겠다. 기타 소득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의미예요. 방금 제가 사례로 든 거에서 1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하면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300만원을 받았잖아요. 일단 이거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라서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예요. 이거 전액 다 비과세 받을 수가 있죠. 근로소득 비과세 전액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7월달에 내가 퇴직을 해가지고요. 퇴직한 이후에 받은 금액이 300만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300만원 전액 다 비과세 못 받아요. 왜? 연애 받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연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 한도예요. 근로소득으로서 300만원 비과세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20년도에 기타 소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 300만원 그리고 기타 소득 200만원 이렇게 연에 500만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서화 골동품의 일반적인 양도는 우리 뭐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지만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화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한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요. 뭐 종교인 소득 중에서 비과세되는 급여, 비과세되는 소득, 요거는 뒤에서 따로 챙겨서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이거 비과세 해줄 것 같다는 느낌 들 거예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타 소득금액의 계산이에요. 계산 구조는 총수익 금액, 당연히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를 하죠.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이 기타 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들어가요. 이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얼마를 썼는지 그 필요경비를 넣고요. 그것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기타 소득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필요경비에 대한 의제라는 규정이 기타 소득에만 있어요.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은요. 이 필요경비 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칙적으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여기서 공제를 해주지만 필요경비 의제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 이제 기타 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고요. 자,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내가 들어간 필요경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만큼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총수익 금액이 100원만큼 들어갔어요. 이때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면 필요경비가 마치 80%만큼 들어갔다라고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필요경비 80이 될 거고요. 이때 기타 소득 금액은 20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필요경비 의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면 요 퍼센테이지만큼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이러한 9가지의 것들은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과 여기에서 계산된 총수익 금액의 다음에 퍼센테이지를 곱한 금액 요 둘 중에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계상을 하시면 되겠죠. 필요경비 의제 규정은요. 무조건 이거를 공제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가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한다면 실제 들어간 거 공제하는 거고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것보다 더 적다라고 한다면 필요경비 의제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여기에 넣어주겠다. 즉 쉽게 말하면 그냥 둘 중에 큰 거를 여기에 넣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는 규정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요거 아까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그쵸? 뭐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 아까 뭐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규정을 본 것 같아요. 비과세, 기타 소득에서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예요. 그쵸? 근데 국가 비과세는 아니고요. 공익법인에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부상은 필요경비 80%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국가 비과세는 비과세, 국가 지자체는 비과세, 공익법인은 필요경비 80%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대표적인 게 이제 뭐예요? 쇼미더머니 이런 거잖아요. 그쵸? 이때 이제 받는 금액이 만약에 뭐, 행주가 받은 금액이 아마 2억 원이었을걸요? 이때 2억 원에서, 이때 이 2억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금액, 일반적으로 입증 못해요. 2억 원 곱하기 80%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될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6억 원. 기타 소득 금액 얼마예요? 4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죠. 이 4천만 원을 기타 소득 금액으로 해가지고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에서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아까 이거 그 위약금과 배상금 중에서 뭐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손해에 대한 거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금전적인 손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것은 과세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정된 이제 입주 일자보다 이제 늦게 뭔가 이제 주택 분양자들의 실수에 의해서 이게 늦게 내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입주자들한테 보상금의 성격으로 주는 거. 사실 이거는 약간 조금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된 것, 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세는 하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적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80%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뭐 한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필요경비 80만 원 인정되고요. 기타 소득금액으로 20만 원만 가지고 세액 계산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신경을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60% 적용되는 것들. 사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어떤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만큼은 무조건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각종 무채재산권에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대표적인 거 뭐 있었죠? 영업권의 단독 양도 있었죠. 이거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총수익 금액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필요경비 일반적으로는 뭐 없겠죠. 그거에 대한 필요경비 60% 없다고 하더라도 의제 규정에 의해서 60%까지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우로 인해서 받는 소득, 이거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필요경비 의제 규정 혜택 적용해주고 있어요. 60%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그리고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이것도 이제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적용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거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 대한 제공 대가 있죠. 이거 진짜 필요경비 의제 규정 적용해줘야 돼요. 뭐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는 사실 뭐 금액적으로는 환산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일시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무사 업을 하면 당연히 이제 사업수도로 과세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무사가 이제 어떤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때 이거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 대한 제공 대가이거든요.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이거 기타 수도로 과세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필요경비 없이 그냥 다 과세하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거 출제하러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걸 출제하러 들어갈 때요. 문제 굉장히 또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골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거를 이제 이거 금액적으로 어떤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너의 노력들을 금액으로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로서는 공제를 해주지 못하지만 너의 노력들을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너의 노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이너스를 해주겠다. 뭐 이러한 취지에서 들어온 건데 이건 해줘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나 일시적 인정용역에 대한 제공 대가 이런 것들도 이 필요경비 의제 규정의 60%로서 공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거주자가 받는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0%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거주자가 받는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1억까지는 90%,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80%까지 필요경비 의제 규정 적용 가능해요. 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까지도 여전히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1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죠. 서화골동품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규정이 들어오고 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라고 한다면 비과세고요.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하면 일단 비과세고요. 그리고 그 이외로서 과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서 90% 또는 뭐 80% 이렇게 공제를 해주게 되는 것이니까 뭐 납부하는 세금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예요.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일시 우발적인 거잖아요. 그쵸? 일시 우발적이기 때문에 뭐 약정일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권리무 확정주의가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현금주의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현금주의로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무채재산권의 양도대가로 인한 소득은 이제 대금 청산일과 인도일 그리고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을 수입 시기로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 빠른 날이라고 하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라는 건 일단 소유권의 이전이잖아요. 부의 유상 이전이 이제 양도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금을 다 청산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내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때가 이제 실제로 팔게 된 것이다. 이때 이제 수입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인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말고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가 가능하잖아요. 인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리고 사용 수익을 내가 실제로 대금을 청산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다 세 개 다 소유권이 넘어간 날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형태의 그 유형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셋 중에 가장 빠른 날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 주의하실 거
무채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 즉 셋 중에 빠른 날을 수입 시기로 하고 있지만 무채재산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는요, 여기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칙에 따라서 현금주의 적용하시는 거예요. 양도만 지금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대여는 지금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칙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현금주의 적용받으시는 거예요. 양도와 대여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입 시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정 기타 소득은 법인의 결산 확정일이에요. 법인 세법에 따라서 송금불산이 100, 기타 소득 이렇게 처분된 날 있죠. 결산 확정일. 이때를 수입 시기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소득 중에서 자기불입분과 운용수익은 연금에 수령한 날, 뭐 현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에서 계약의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기타 소득은 계약의 위약 해약이 확정된 날.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까지 이어서 쭉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 번에 쭉 이어가지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종교인 소득은 뒤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소득의 지급자와 귀속자 나눠가지고 소득의 지급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 귀속자의 종합과세 여부 등에 따라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득의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요. 원천징수 세액은 20%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의 기타 소득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20% 떼가지고요. 20%만큼은 내가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를 해주고요. 나머지 80만 원에 대한 소득만 소득의 귀속자한테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20%이지만 다음의 소득은 30% 또는 15%의 예외적인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복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투표권, 뭐 슈퍼치 토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복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소득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불로소득이잖아요. 도박이잖아요. 도박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3억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또 있잖아요. 로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억짜리에 로또가 당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요? 2억까지는 지방세까지 이제 22%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뭐 지금 국세만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20% 기억하시면 되는데 실무 가시면 요거 22%예요. 지방세까지. 그리고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3억 원이죠. 3억 원까지 22% 적용받고요. 3억 원 초과하는 금액 있죠. 33% 적용받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천징수 세액이 나와요. 내가 실제로 5억 원의 로또가 당첨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 금액 떼고요. 나머지 금액만 지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 소득세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냥 상식으로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소득세 거의 이제 1회독 했을 때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소득세 처음 공부했을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도 소득세를 공부하긴 했지만 공부를 잘 안 했죠. 군대 갈 거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걸 공부했어요. 그때도 이제 3억까지 20%였고 3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0%로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걸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이제 공부 끝나고 미쳤죠.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래서 수험 기간이 1년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러 갔다가 로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뭐 22%, 33%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친구한테 그랬죠. 그거는 22%, 33%가 아니라 3억까지 20%고 3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로 과세가 되는 거야. 22%, 33%라는 세율은 없어.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술래기를 했었거든요. 졌죠, 제가. 실무에서는요, 20, 30이 아니라요, 이거에 대한 지방소득세, 이거는 이제 소득세고요.
지방소득세, 지방세가 여기에 10%가 붙어요. 20%에 10%면 얼마예요? 2%잖아요. 30%에 10%면 3%잖아요.